그 안에서 정자는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죠. 그러나 그 정자가 여성의 질 속에 들어가려면 운반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운반하는 도구가 정액인 거예요. 정자를 운반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꼭 배는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꼭 임신을 하려면은 고안에서나 또는 고안 옆에 있는 부고안에서 정자를 채취해 가지고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해야 되겠죠. 체외 수정. 그 전립선 쪽에 문제가 어떤 수술을 받는다든가 또 아니면 또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했는 경우에는 성생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전립선 암으로 수술했는 경우에는 물론 사정은 안 되겠지만은 발기 자체도 한 2명 중에 1명꼴은 발기에 지장을 초래하게 기능에도 되죠. 문제가 있고. 삶의 질이 무지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럼 그것 때문에 자꾸 수술을 기피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60대인데 다 같은 60대라도 성생활 그 자체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해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60대지만은 성생활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치료 방법을, 차선의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암들은 전이가 잘 되잖아요. 전립선 암도 뭐 방광이나 혹은 뭐 고환 쪽이나 이쪽으로도 전이가 잘 되는 겁니까? 제일 잘 가는 곳이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정낭이나 이런 거 잘 간다고 말씀드렸죠. 요도로 이렇게 침범하고. 그러나 이제 멀리 갈 때는 가장 잘 가는 곳이 임파선하고 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이 나오고 있으면 저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볼 사진 찍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새카맣게 되는 부분이 뼈에 새카맣게 염색되는 부분이 전이관 부위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허리나 또는 저는 지금 보면 어깨 있죠. 네. 양쪽 어깨 보면 새카맣게 돼 있고 또 갈비뼈 뼈에 보면 새카맣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뇨장에 정상도 없고 뼈에 전이가 가는 경우에는 아무런 정상이 없는데 어깨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50대니까 50견인 같다 하고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뭐 뜨신 물로 이렇게 갖다 대다 이렇게 하면은 좀 시원해야 될 텐데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뼈에 이상이 딱 나타난 거예요. 뒤늦게 전립선암, 말기 전립선암으로 진단을 받는 게 되죠. 어린 나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10대, 20대나 뭐 한 30대? 최근에 와서 많이 30대에도 생긴 것을 봤고요. 또 40대에 생긴 것도 드물지 않게 보고 있고 말이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연령 이상이 되면은 이제 정기검진을 다니잖아요, 산부인과로. 그 남자분들은 전 잘 모르겠는데 몇 세 이상이 되면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를 하고 좀 다녀야 아주 되는 중요한 건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발생 빈도가 증가되잖아요. 예. 때문에 50이 넘은 사람은 무조건. 해마다 형제나 가족 중에서 전립선암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은 10년 더 빨리 한 40 넘어서면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동 클리닉 그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남성의 상징 전립선. 과연 비타민 남성 식구들의 전립선 건강은? 첫 번째 설문조사. 하루의 소변 횟수와 소변 시 느끼게 되는 장애 등 배뇨 습관을 체크하고, 두 번째 PSA 검사. 혈액을 채취하여 전립선 종양의 지표가 되는 특이 항원 PSA의 수치를 측정. 마지막으로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 직접 전립선을 만져보고 전립선의 크기와 종양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모두 검사했는데, 항상 결심하죠. 이제 앞으로는 뭐 식생활을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수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 느낌 모르실 겁니다. 못 걷겠어. 과연 오늘의 청신호는 누구? 잠시 후 건강신호등에서 공개됩니다. 전립선 건강 상태 알아보는 건강 신호등입니다. 오늘 신호등의 색깔은 암 판정에 의한 색깔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매번 신호등 때는 분위기가 조금 숙연해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남성분들이 굉장히 표정들이 좀 굳어 계신데요. 네. 이분은 떨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 반장님. 예.
아니,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해당 나이가 됐지만 꼭 올라가야 되는가? 대장암 검사에서 사실 용종 발견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신호등은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노반장님 다시 서신 소감 어떻습니까? 글쎄,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대장 때보다. 예. 평소에 남성 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아니, 집에서 해준 대로 먹어요. 예. 자, 소변을 보실 때, 이건 좀 문제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으시다. 자, 오늘 청신호 자신하십니까? 글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니까 그거 좀 매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노반장님 청신호를 기원하면서 신호등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저 나이 든 사람은 어느 정도 비대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황신호. 그러면 옐로 카드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주의 예. 정도에. 이번에는 글쎄요, 항상 넉넉하게 웃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세요. 저는 권용훈 씨를 한번 말씀드리게 모셔보겠습니다. 야,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봤는데 무지하게 긴장되네요, 오늘. 권영훈 씨의 전립선 건강 상태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자, 이전에 혹시 전립선 검사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으니까.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예. 소감은 어떠셨나요? 상당히 긴장돼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아. 예. 평상시 혹시 신체 가운데서 가장 걱정되는 부위는 어디세요? 이렇다 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신경합니다. 아, 네. 그냥 어느 정도는 건강에 자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자신은 없는데 네. 제 얼굴 보고. 무서워서 검사하기가 싫은 거죠. 자, 오늘 함께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아내에게 네. 전립선 검사 결과를 이제 알아보기 전에 한 말씀 하시죠. 뭐 별일 있겠어. 아유. 걱정하지 마. 자, 그러면 권용훈 씨 전립선 건강 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사실 관심이 없어요. 색깔은 붉은 제가 이래서 안 올라오려고 그랬던 건데 여기를. 야, 이거. 옷 색깔. 제가 지금 옷 색깔은 붉은 계통이신데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약간 그런 징스가 있거든요, 저희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결과 그래요. 아니, 여태까지 그 전립선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아니, 황신호가 나왔고요, 노반장님. 그리고 권영훈 씨 적신호. 그리고 이번엔 그러면 청신호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호근 씨, 네. 자, 정호근 씨, 과연 청신호 어떤 색깔일까요? 자, 정호근 씨, 평소 남성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글쎄요, 운동하고요. 네. 온욕을 즐깁니다. 그게 관리법이군요. 네. 자, 평소에 육류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먹으면 한 번에 몇 인분 정도나 드십니까? 돼지고기 4인분. 김치와 함께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드시는 건가요? 한 3회 먹어요.